아, 신조어를 많이 배우시는군요. 송 작가. 송혜 오빠 닮았다고요? 네. 내꼬 17님 기억해 놓겠어요. 다음은 이제 일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일본 얘기에 대한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 네. 근데, 정말 알면 알수록, 아, 정말 정치가, 잘못된 정치가 국가를 말아먹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데가 이게 일본이 아닌가 싶어요. 거긴 근본부터 좀 이상한. 최근에 일본 정부가 슈퍼시티 법안이라는 거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내각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들끼리 수상하고 장관들끼리 모여가지고 일본 정부가 일본 안에 최첨단 미래도시 슈퍼시티를 건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1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가? 산케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세종 융합도시 복합도시 이런 것처럼 앞으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뭔가 하려나 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이러한 법안이 특히나 그 국회에서가 아닌 에, 강요회의에서 그러니까 수상 직할로 돼 있는 강요회의 집단에서 나와서 법안으로 제출됐다고 하는 거는 이건 반드시 뭔가 구린내가 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2030년도까지를 목표로 해서 그 미래 사회의 어떤 생활상을 완전히 구현한 최첨단 슈퍼시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국가 특구로 지정을 해갖고 돈을 퍼붓겠다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더 끌어낼 궁리를 하고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슈퍼시티의 어떤 그 구성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안면 인식 카메라를 도시에 쫙 깔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특별하게 그 무슨 신분증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100% 이제 신상을 까게 되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현금 없이 캐시 직접적인 현금 없이 모든 유통 거래가 캐시리스로 온라인으로 하든 홍채 인식으로 하든 스마트폰을 쓰든 이게 캐시를 쓰지 않는 캐시리스라고 자율주행을 전부 다 이제 안착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의 운행되는 모든 차량들을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하고 원격 의료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들을 도시가 주도해서 제공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AI를 사업화 시키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휴대폰이나 인터넷선을 이용한 도시 자동화는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일본의 장점으로 갖고 있는 로봇들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완전한 새로운 도시를 앞으로 10년 안에 만들겠다라는 가열찬 계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못 돼도 수백조 원은 처발릴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에, 그리고 모든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드론에 의해서 해결되는 이른바 전 세계에 없었던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 거야. 자, 이 법안을 굳이 자율적으로 어떤 기업이라든지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수상이 강요회의가 나서서 이거를 하는 데는 일본이 IT화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IT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상층부 어떤 그 수상의 어떤 지도부의 힘이 필요하다. 뭔가 이렇게 푸싱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이걸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건 돈이 없어서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동의를. 어? 일단 도시에다 무조건 그 안면식 카메라를 까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를 돌아다니고 내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무슨 병에 걸렸고, 내가
주로 좋아하는 취미가 뭐, 아니, 자신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다 까발리라라고 이거를 제안을 하게 되면, 현재 일본 사람의 성격상, 아니 뭐 미국 사람도 그렇지만,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면 누구도 할 사람이 없어요, 일본인은. 오히려 내가 왜 정부가 왜 내 통장을 보려고 그래? 왜 내 소득을 보려고 그래? 내 행선지를 보려고 그래? 반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의 중심은 투자가 중심인 게 아니라 이러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도시 구성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야. 강제하는 거야. 물론 절차는 거치겠죠. 휴대폰으로 문자를 띡 날릴 겁니다. 자, 이렇게 도시 어떤 그 스마트화를 위해서 당신의 계좌 정보가 일본 이번에 만든 카드 뭐였지? 뭔 카드였지? 마이 넘버. 마이넘버 카드에 귀속이 됩니다. 라든지 당신의 휴대폰 위치 정보가 24시간 제공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문자를 날리는 거지. 그리고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제출을 해주시고 만일 항의 서한 제출이 없으시면 그냥 동의한 걸로 치겠습니다라고 해갖고 법적으로 확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제를 안 하면 일본 애들은 성격상 절대 이러한 스마트 시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 스마트 시티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도시가 어딜 거냐, 일본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결과적으로. 왜? 그 도시에 엄청난 예산 폭탄이 또 쏟아질 게 당연한 거거든.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도쿄와 오사카일 거야. 그 후보지로는. 사실상 도쿄가 거의 후보지로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왜냐면 이 안이 이미 그 고이케 여사 자꾸 이 아줌마 우리 그냥 고여사라고 부릅시다. 우리 고여사가 이미 일기 도지사로서 했을 때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스마트 시티화를 해갖고 도쿄를 살기 좋은 도쿄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공청을 해보나 뭘 해보나 이게 안 되는 거야. 국민이 싫어해. 정보 공개 싫고 전산화 싫고 나 IT 하는 거 싫어요 라고 국민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걸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2기 때 다시 선거에 나와서 이거를 가열차게 더 강력하게 버전 2.0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국회도 아닌 강요회의에서 슈퍼시티 법안이 딱 상정이 돼버렸다는 거야. 아무튼 이 아줌마의 그 고여사 아줌마의 그 전력에 관해서는 지금 그 지난번 소개드린 대로 그 학력 위조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갖고 그 이슈에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이케 이 고여사를 모르던 도쿄 시민들이 이제 고여사를 알게 되는 거야. 지명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하도 언론에서 고이케 막 그래가면서 고이케가 30살 때 갑자기 중동이 우리 앞으로 문화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유학을 갔다 그래갖고 뭐 기모노를 입고 피라미드에 올라가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래갖고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막 하여튼 방송에서 이러고 하루 종일 방송을 때려대니까
이 다른 후보자들은 이름도 모르는 게 태반이야, 도쿄 시민들은. 근데 이 고여사 같은 경우에는 하도 방송이 때려주는 바람에 이런 사람이 우리 도지사였구나. 이 사람이 한 번 더 나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학력 위조에 대해서는 이 대학 총장이 나서가지고 이제 그 맞다. 졸업한 거 맞다. 사회학 문학부 졸업한 거 맞다라고 증명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집트 대사관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또 희한한 거지. 이집트 대사관의 페이스북에다가 카이로 대학의 총장이 고이케 유리코는 그 졸업한 거를 증명한다라고 졸업장을 올려줘 버렸어. 정말 친절하지. 어? 얼마나 친절해. 제1본 이집트 대사관이면 일본 기관이야. 사실 일본 땅 아니야. 근데 카이로 대학 총장이 일본 땅이나 다름없는 거기다가 졸업증명 올려줬단 말이야. 누가 봐도 이상하지. 네. 아버지 친구니까 이게 해준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보고되면서 의혹은 다 거짓말이다. 사실 게이코는 아니 고이케는 아이씨. 하여튼 고여사는 그 당시에 졸업한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그 증언을 했던 같이 증언했던 동거했던 여자친구는 이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내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관련해서 처음에 지난번 도지사 1기 선거 때는요. 아베가 왜냐면 자기 당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베가 그때는 뭘 했냐면 저기 대학에다가 카이로 대학에다가 질의를 한다 그랬어. 질의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 관련한 표창장이랑 비슷한 사안이었어.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인의 졸업 증명에 대한 걸 문의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일종의 정치 탄압 아니냐 길들이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지난번 도지사 임기 때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왜? 역공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야, 아베가 남캘리포니아 대학 정치학과 유학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야? 거기에 근무한 거 맞아? 이거 시기 안 맞던데? 라고 하는 반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치인의 어떤 양력에 대해서 이런 거를 발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 쏙 들어간 거야. 아베도 이 시기도 이게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제 가짜 졸업증을 받아온 이 전력이 있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정말 아베는 안 걸치는 데가 없어. 아무튼 그래서 지금에 있는 고이케 고여사에 관련된 학력 위조 사안 때문에 지지율이 아니라 이 지명률이 훨씬 높아지면서 당선이 더더욱 유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5일날 선거거든요. 네. 5일날 선거인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대신해서 고여사를 키워주고 있는 셈인 거죠. 자, 근데 이 도쿄시티 구상이 그러면 과연 고여사한테 어떠한 이득을 줄 거냐? 도대체 도쿄 슈퍼시티를 건설하면 누가 돈을 벌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흥미진진하시죠,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이게 뭐 고롭게 먹는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 고여사는 집안이 미천하고 정치인 가문도 아닌데다가 자민당 주류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치적인 배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베가 걷어 매긴 스타일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번 올림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쿄의 역할이 컸는데 도지사로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프리랜서 영입처럼 지금 도쿄 아베의 측근으로 들어간 세력인 거야. 그러니까 아베 주변에 있는 다른 친정 세력들이 보기엔 저 굴러온돌인데 저 역할 너무 많이 하는데 라고 하는 경계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지금 우리 고여사의 입장인 겁니다. 근데 이 도쿄가 올림픽은 이제 실패했어. 개망했어. 문제는 이제 올림픽에 투자를 하고 이걸로 돈을 벌어들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엄청 적자가 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올림픽이 개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비를 못 뽑고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거를 되갚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업고 더블로 가가 필요한 거야. 이 업고 더블로 가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게 도시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버리는 슈퍼시티. 도쿄를 슈퍼시티로 만들자라고 하는 요 계획이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 도쿄 사시는 분 나타나셨는데 우시네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신상만 터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과정 중에 중대한 배우가 있다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중대한 배우. 누굴까요? 아베 정도 되면 약하지. 사실 아베가 바지 사장인 거 우리가 다 드러났잖아. 지금 도쿄 슈퍼시티를 밀고 있는 주 세력은 조지 소로스입니다. 저희 구독자분. 아, 우리 구독자분 중에도 계시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업계의 도살자. 네. 미국 유태인 좌파 자본의 대표. 네. 조지 소로스가 이 안에 연관이 돼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도역이 바로 덴츠입니다. 덴츠. 그래서 야,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냐? 고요사하고 조 선생하고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예, 도쿄 도지사가 되기 직전에, 2016년에, 이 고요사가 런던을 방문합니다. 런던을 방문해서 조지 소로스의 집을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은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어차피 정치인인데 조지 소로스하고 뭐 한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빌 게이츠 집 앞을 지나다가 게이츠 씨 계시면 차나 한잔 마시고 갈까? 라는 차원에서 가서 상담한다 그래서 그게 상담이 됩니까? 네. 절대 안 됩니다. 조지 소로스가 이 고요사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도쿄도지사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리고 유태인 자본으로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 전체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 전체 헤게모를 쥐고 있는 유태인 좌파들이 이 고요사한테 어떠한 제안과 그림을 그려줬을지 왜 고요사가 갑자기 나는 중동이 좋아요. 중동어가 앞으로 세계의 공용어가 될 거고요. 중동이 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이 전제하에 과연 사전에 영향력은 없었는지 의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만난 거 봤어? 못 봤지만 조지 소로스하고 둘이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다 걸어놓고 있대요. 고요사는.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 그 조지 소로스가 왜 도쿄의 슈퍼시티를 원하고 있느냐? 지금 홍콩에 들어가 있는 기존의 유대 자본들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조세 회피처를 떠돌고 다니고 있는 이 좌파들의 자본이 새로운 그 본거지가 필요한 본거지다. 지금 홍콩 안에서 그 왔다 갔다 하던 엄청난 그 자유 자금들 겉으로 드러난 걸로는 뭐 천조 그러니까 100조 정도의 돈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돈 사택이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콩을 대신할 수 있는 금융 허브 걔네들이 마음대로 쪽쪽 빨대를 꽂을 수 있는 금융 허브를 찾아보게 되면 그나마 가장 유력한 게 싱가포르하고 도쿄였단 말이에요. 근데 도쿄를 빨대를 꽂을 걸로 결심을 하고 여기에다가 일종의 커넥션을 마련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덴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올림픽 관련해갖고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베 정권의 어떤 핵심 숙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번 올림픽을 비롯한 그 도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뭐 홍보와 이번 올림픽 진행에 대한 것들을 사실상 고요사하고 둘이서 양분해 왔던 업체가 덴스예요.
근데 댄스가 지금 같으면 손실을 엄청 많이 보게 생겼거든요. 지금 아베가 무슨 뭐 이상한 지원금 해가지고 몇백억씩 빼주는 걸로는 감당이 안 돼. 이보다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자, 이런 과정 중에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나마 댄스는 일본 안에서도 힘 있는 IT고 서비스 업종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사실상 댄스가 도쿄를 말아먹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 벤츠는 현재 이제 일본의 그 정치를 좌지하는 경제 산업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 산업성이 여러 부서 중에 경제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일본 내각에서 가장 힘 있는 자리가 지금 경제 산업성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 경제 산업성이 모든 정책과 돈을 몰아주는 기업이 덴츠인 거고, 이 둘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걸로 보여요. 그럼 이제 짬짬인 거지. 아베는 자동으로 이게 경제산업성하고 엮여있는 삼각고리고, 내가 보기엔 거기에서 약간 와리 뜯어먹는 정도밖에 안 돼. 와리. 이제 일본도 지금 일본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인물은 아베가 아니었어. 덴츠였어. 그 덴츠가 이러한 그 슈퍼시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일본의 재정 자금들, SOC 자금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도쿄에서 벌여낼 사업들이 올림픽 3배, 4배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예산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5G 통신망입니다. 도쿄에 5G 통신망을 쫙 깔아야 돼요. 화웨이하고 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미국의 눈치가 보여서 화웨이를 이걸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을 벌릴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어딜까요? 네, SS가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실제 일본의 지금 어떤 그 컨텐츠나 어떤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뭐 관련된 산업계의 어떤 생산력을 봤을 때 삼성의 도움 없이는 5G, 그러니까 슈퍼시티 도쿄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미국의 업체를 기다리기에는 시기가 너무 많이 느려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잘하는 거 있잖아. 네, 주 사업은 미국 업체한테 주고 그의 실질적인 이제 제하청을 SS나 국내 뭐 SK가 맡아가지고 진행하는 방식대로 해서 올림픽 핑계로 시작됐던 도쿄에 대한 전면적인 IT 전산화 작업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도쿄 주민들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니네들 정보가 필요해. 스마트 시티를 하려면 니네 뭐 집 주소부터 시작해서 건강 상태나 재정 상태, 니들이 움직이는 생활 하나하나까지 모든 정보를 다 내놔야 돼. 그래야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니까. 5G 통신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니들이 응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일본 이제 그 도쿄 시민들의 일종의 이제 억압을 줄 수 있는 게 생기겠죠.
역으로 또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감시 체계라든지 확진자 이동이라든지 뭐 치료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다. 분명히 몇 달 안에 이 얘기 나옵니다. 뭐 이러한 방식대로 이제 감원 이설을 쳐가면서 또 하나의 일본판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한번 벌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여사가 슈퍼 도지사가 돼가지고 지금에 있는 이제 도쿄를 그 정도 이제 2030년도까지 변화시키는 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 차기는 이제 당연히 이 고여사의 일본 수상 등극은 당연해 보이는 거죠. 네. 제 생각에 뭐 확증만 된다고 치면 2000한 딱 시기도 딱 맞아 떨어지죠. 22년이 아베 임기니까 아베가 한 번 더 해서 26년까지 하고 그때쯤 돼갖고 고여사가 한번 일본 수상에 올라서 이제 도쿄 슈퍼시티 계획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우리 이제 너무나 노골적으로 자신의 선거 프라이드에서 고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부와 모든 돈과 모든 부와 도민의 건강과 생명, 네. 이것이 도쿄의 미래. 일본은 미래의 모형이 된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캐치프레이즈로 꺼내놨어요. 대놓고 고백한 거지. 앞으로 도쿄가 일본 미래의 모델이 되고 일본의 모든 부와 정보를 다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내놓으세요. 싫으면 나가요. 네. 저쪽에 태풍 치는데 이런 쪽으로 다 나가 시골 가서 살아요. 도쿄에 살려면 그거를 해줘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나오지 않을까.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작년 태풍 지나가고 나서 전봇대 막 여러 개 엎어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 치바 아직도 복구 안 됐어요. 안 해주죠. 네. 전기 안 들어와요. 네. 노인네들 두세 가구 사는 집 살리겠다고 전봇대부터 시작하고 수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해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노인네 집에다가 발전기 하나 갖다 주고 기름 대주면서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한 10년이면 고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일본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국가를 완전히 수익 모델화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정말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그러나 일본이 지금 뭐 무역이나 어떤 뭐 수출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 제조업이나 뭐 이런 걸 해갖고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요. 근데 왜 세계 최대의 흑자국일까요? 네. 일본 돈을 전라 찍어내가지고 그 돈으로 갖고 해외에 있는 부동산과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일본의 IT 기업, 전자업체, 자동차업체 사실 그 안에 수익 들여다보면 다 형편없어요. 일본 전체 IT 기업이 삼성만큼도 못 벌고요. 일본 자동차 산업이 일본 산업의 30%를 좌지우지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어떻게 지금의 부를 유지하느냐? 돈장난 치는 거야, 돈장난. 기축화폐의 어떤 입장을 이용해갖고 이 기축화폐로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걸 자국에다가는 10만 쓰고 90을 외국에다가 투자해갖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이자들로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계적인 불황이 확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돈들이 이자도 제대로 안 거치고 투자하는 게 망할 지경인 거예요. 지금 일본은 내수도 불안하지만 그동안 유일하게 일본의 경제를 사실상 지켜줬던 사채놀이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어떻게든 이 돌파구를 뚫어내야 돼서 생각해낸 게 일종의 슈퍼시티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